자, 2월 셋째 주 주요 시황 및 그 선물 옵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장은 아직도 뭐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때는 뭐 CPI 그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그다음에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당분간 등락을 좌우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CPI가 좀 하락을 하면서 많이 빠졌었어요. 상승을 하면서 빠진 거죠. 너무 생각했던 것보다 좋게 나오니까 금리 인하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감. 근데 그거 뭐 이틀 만에 다 되돌렸는데 어제는 상당히 그 미장이 야간에 흔들었어요. 결과를 보면은 옵션 만기일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PPI가 CPI랑 마찬가지로 상향돼서 0.3% 정도 상승해서 나오는 바람에 또 금리 인하가 또 금방 1분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우려감. 근데 지금 이 봉 자체가 이제 워낙 크다 보니까 지금 한 100포인트대는 뭐 큰 문제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145포인트 하락을 했고, 그 야간 장을 잠깐 보면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PPI는 이때요, 이때. 뭐 마감 뉴스나 이런데 여기저기서 뭐 PPI 때문에 이렇게 빠졌다, 그게 아니고 벌써 이미 PPI는 이때 충격이 벌써 왔고, 그다음에 다 회복을 했어요. 회복을 했다가 또 당일 고점, 오늘 고점까지 돌파했다가 장 막판 한 30분 남기고 그대로 빼버렸어요. 이거는 이제 옵션 만기 영향이 있는 것 같고, 또 월요일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워싱턴 대회로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뭐 약간의 개파락, 뭐 엄청 크게 빠질 일은 없는데 그거는 이제 뭐 수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니까, 일단 우리 시장은 이때까지는 상당히 강하게 시작할 수 있었는데 막판에 이렇게 빼면서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면 뭐 양풀이가 죽을 수도 있지만은 풋이 그렇다고 엄청나게 크게 갭이 뜰 것 같지는 않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 수급에 의해서 계속 좌우된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흔들었었어요. 이렇게 PPI는 이때 벌써 충격을 받은 거고 거의 회복을 했어요. 회복까지 하고 돌파했다가 미국 옵션 만기일 영향을 받아서 좀 뭐 이 정도 조정이야, 뭐 큰 조정은 아니고 어쨌든 여기서 나타난 거로는 이렇게 음봉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 날은 휴장이고 화요일에 열리는 그 미장에서 이제 여기가 지지가 되느냐, 이쪽에 이탈해도 한 38,000선은 좀 견조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38,000이 깨졌다면 이거는 좀 더 흘러내릴 수가 있다. 이거는 지난주 영상하고 거의 비슷한 부분입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355가 여기가 무너지면 350까지 열려 있다 그랬고, 거의 350 초반까지 왔다가 또 갭이 떴는데 그대로 밀어버렸어요. 요즘은 갭 뜨면 밀고 그러니까 월요일은 반대로 여기를 돌파하기는 힘들고, 뭐 시가 이 정도에서 이제 355 약간 밑에 4 이 정도에서 형성이 돼 갖고 살짝 미는 척 하다가 올라갈지, 아니면 올라가는 척 하다가 또 더 밀어버릴지. 그래서 일단 지금 요 박스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한 355를 기준으로 해갖고 360 여기를 돌파, 3월달 만기까지 여기가 만약에 돌파된다면 여기서는 좀 세게 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350 여기까지는 열려 있는데 여기를 이탈해도 마찬가지로 또 여기서 한 4, 5포인트는 더 밀릴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요 355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한 5포인트로 다음 주를 보고 대응해서 그 만기주 가기 전에, 만일주 가기 전에 어디 정도에서 이게 위치가 되는지에 따라서 추가 상승이냐 하락을 예측할 수가 있는데, 지금 글로벌 시황 같은 경우도 다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거잖아요. 뭐 엄청나게 뭐 실적 뭐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지만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뭐 중요한 건 몇 군데 빼고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CPI나 PPI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지정학적 리스크, 그 전부터 그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강력하게 뭐 거의 뭐 전쟁을 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거조차도 별로
국지전이나 아니면은 그 전에 연평도나 좀 강력한 그런 도발 외에는 별로 우리나라에서 신경을 쓰질 않아요. 하도 엄포를 놓고 있으니까 자기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달라. 그걸 어떤 협상 카드로다가 쓰려고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4월달에 이제 총선에 있기 때문에 3월달 뭐 중순이나 이때 이제 과연 어떤 도발이 나오느냐. 근데 그거보다도 이제 7월달이죠. 미국의 7월달에 이제 오히려 더 강력한 미국 선거에 때문에 또 더 강력한 도발이 또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중동 쪽은 뭐 좋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푸틴이 지금 뭐 협상할 것 같지만 싹 얘기하면서 무기 더 이상 주지 마라. 그러면 휴전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러니까 믿지를 않아요. 푸틴이 협상할 수 있다, 뭐 전쟁 끝낼 수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하는데 믿는 데가 없다. 지원 안 해주면 바로 더 뭐 강력한 공격을 해가지고 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말려들지 않고 있다. 그리고 중동 같은 경우도 뭐 지금 거의 이스라엘하고는 더 악화됐지 지금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 지금 시리아나 지금 그 주변 국가들 공습을 지금 강력하게 하고 있어가지고 어쨌든 호르무즈하고 그 해협에서 그런 반군들이나 각 나라의 그 함정들을 계속 공격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쪽에서도 좀 좋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거기다가 지금 우리나라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강력하게 나오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대만에 대해서도 지금 이렇게 불안정할 때 어떻게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분명히 갖고 있을 거고,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그때 북한에서 동시에 또 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은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둬야 된다. 그러니까 악재라는 거는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악재 나오면 뭐 이런 장대 양봉 이런 거 뭐 한 번씩 나오면은 뭐 600포인트, 700포인트 빠지면은 그냥 한 번에 추세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이 추세 범위 내에서 상승 기조는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분봉상에 이렇게 라인이 많은 데가 지금 지지와 저항이 심한 데예요. 중간중간에 이제 우리 멤버십 회원들 물어보거나 하면은 제가 또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현재로 저는 이 자리가 지금 25자리인데 355.25자리가 상당히 여기가 저항선이다. 이후에는 한 90 정도를 제가 얘기를 했어요. 90. 거의 여기까지 갔어요. 안 갈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까지 갔다. 야간에 여기서부터 조금 밀려가지고 종가가 워낙 그 갭이 떠가지고 그 밑에서 일단은 끝났는데, 그래서 엄청나게 뭐 하락하거나 뭐 급등 급락보다는 월요일날 일단 개장하고 나서 월화정도 미국장도 안 열리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 큰 이슈만 없으면은 우리 자체적인 수급에 의해서 또 개인하고 또 약자들이 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그 375 콜옵션을 갖다 오버 해갖고 질문하신 분인데, 이거 제가 물어봤죠. 야간에 혹시 거래를 하냐? 거래를 또 전혀 안 한다. 그래서 사실은 뭐 야간을 아무 때나 하면 좋지는 않은데, 지금 이때까지는 나쁘지 않았어요. 이때까지는 지금 추세가 살아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평단에서는 위에 끝나고, 야간도 시작은 나쁘지 않았어요. 또 거의 매수가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1.10까지 갔다가 계속 여기를 유지하다가 이때 이제 PPI 지수 발표 나오면서 이렇게 급락을 했어요. 급락을 해서 거의 뭐 진짜 거의 나라까지 가는, 이거 진짜 오바해서 이거 보고 있으면 정말 피가 마르는. 그래서 오바나이시나 이런 거는 항상 수입 범위 내에서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원금에서 하면은 갑자기 밤새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PPI나 이거 끝나고 그 다음에 반등을 했어요. 반등을 하고, 예,
쭉 올라가다가 1.08까지 갔다가 그리고 나서 또 막판에 선물 밀면서 같이 밀고 0.94. 93은 거의 본전 같은데 이 콜옵션 그 비중을 좀 많이 갖고 있으면 월요일날 일단은 뭐 보합이나 만약에 이게 하락해서 뜰 수도 있어요. 하락해서 뜨면은 윗꼬리가 먼저 달려갖고 올라가는 척해다가 윗꼬리가 달리면은 이거는 무조건 매도를 해야 돼요. 매도를 하고 만약에 뭐 개파락을 하든 이 도치 부근에서 하든 내려가는 척하다 밑꼬리가 좀 강력하게 달렸다. 그거는 좀 더 홀딩했다가 어느 정도 이게 크게 엄청 올라가진 않아요. 요즘은 지난번에도 콜옵션 5포인트 조금 더 올라가고 풋옵션도 마찬가지로 5포인트 좀 떨어지고 했을 때도 100% 정도밖에 안 움직였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어찌 보면 말일주까지는 보통 30%에서 50% 정도 움직이면은 좀 반대편을 봐주든지 정리를 해야 돼요. 막 갑자기 지금 중박 이상 나올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등 가격이 6점대에 있는데 거기서 뭐 터져야 어떻게 터지겠어. 그래서 5포인트가 움직여도 옵션은 안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한 2, 3주간은 선물이 오히려 낫다. 한두 마디. 그리고 계속 하지 말고 한두 마디만 수익을 올리고. 그래서 그 주간보다 이 콜옵션은 뭐 상승을 해서 시작했고 또 이렇게 급락을 했지만 또 어느 정도 회복을 했다. 그나마 이게 다행이에요. 그 매수가 근처까지는 왔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월요일 날은 일단은 큰 손실이 아니면 장 시작해서 지지부진하든지 뭐 약간 올라가는 척 하든지 윗꼬리가 단다. 그러면은 무조건 3분의 2 이상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반대쪽을 나머지 갖고 해지가 반씩 들어가서 한쪽이 한 4, 50% 올라가면 일단 청산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반대로 풋옵션은 이거 수익 올린 범위 내에서 한 몇 분이 아주 소량 입질 정도 갖고 계신 분이 있다고 또 제가 알고 있고, 낮에는 0.51에 끝났는데 어제 또 마찬가지로 이것도 야간이 아무 때나 보면 안 되는데 이럴 때는 한 번씩 봐줘야 돼요. 야간에서 좀 많이 빠졌었어요. 시가에서 한 0.42? 0.42까지 빠졌었고, 그 다음에 0.446이 시초가였는데, 그 다음에 그 CPI 때문에 0.54까지 PPI 때문에 올라갔다가 또 다시 빠졌어요. 다시 계속 빠졌다가 막판에 0.41까지 빠졌다가 그 다음에 마감에서는 0.50. 그러니까 주간하고 거의 비슷하게 끝났어요. 양쪽 다 흔들었다가 제자리에 갖다 놓은 상황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그나마 아직까지는 월요일 화요일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이제 이 저점이 야간 저점하고 주간하고 항상 다른데, 만약에 월요일날 이게 0.4대로 빠지고 많이 회복을 했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금요일날 0.5이기 때문에 이 위에서 끝나서 더 못 간다 하면은 일단 정리해갖고 쉬었다가 한 호가가 아니라 두 호가를 올리는 게 나아요. 아예 쉬었다가. 근데 뭐 이게 안착이 되려면 아무리 못 가도 0.75에서는 자리를 잡아야 돼요. 0.75 위에서 안착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화요일, 수요일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밑에서 올라가더라도 이 밑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은 일단은 정리해갖고 쉬고, 그때 되면 또 반대쪽 콜옵션에서 또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아주 잘 맞는 패턴은 계속 잘 맞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금 이제 355 조금 넘는데 6점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싸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정석으로 하면은 그 375도 지금 1.0이 월요일은 밑으로 가기 때문에 372.5 이 정도까지 일단은 매매하는 게 낫다. 조금 좀 나는 여력이 좀 있다 그러면은 2점대나 3점대 이 정도를 매매하는 게 오히려 반발력이 좋다. 그 다음에 풋옵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가급적이면 337.5
이 정도, 이 정도까지는 뭐 아직 만기일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밑으로는 외가격은 0.5대 이런 거는 이제 당일 매매, 당일 매매까지 괜찮고, 만약에 월요일날 강력하게 아까 얘기한 0.75 밑으로다가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고 밑에서 놀고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한 2호가 정도 올려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너무 무모하게 워런트나 위클리가 위험한 게 뭐냐면 지나치게 외가격 싼 거를 많이 사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비중을 많이 실어가지고 오버나잇하고 그 다음에 그 수익이 올릴 때는 좀 크게 나죠. 크게 나는데 손실 볼 때 그 이상 더 크게 난다. 그래서 워런트나 위클리 잘 하시는 분들이 한 방에 가는 게 그 자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급적이 막 꼭 해야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꼭 해야 되시는 분.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차얼물도 사놔야 되고 그다음에 까치밥 다음 주 거도 사놔야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워런트는 또 단위가 10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비중을 많이 실어서 오버나잇 하거나 승부를 건다. 그거는 진짜 한 20번에서 한두 번 맞을까? 그렇게 맞아서 그걸로 망해요. 그걸로 망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위클리나 그 위클리 같은 거 제가 2, 30만 원으로 하라고 하잖아요. 재미로. 수익이 났어. 내가 몇백만 원 났어. 그때 한 2, 30만 원, 이거 없어도 될 때 그냥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예를 들어서 콜이든 푸시든 최소한 되고 한 2호가에서 그 터지는 가격대가 있어요. 지금은 말도 안 되는 가격인데 거기서 산단 말이에요. 거기서 사지 말고 밑으로 깔으란 말이에요. 양쪽으로 다. 밑으로 충분히 깔아서 사야지 승산이 있는 거다. 그 가격에 야 지금 올라가겠다 이거 막 사면 조금 올라가다 프리미엄 죽일 때는 그냥 죽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잘 터지는 가격이 있어요. 꼭 필요하신 분은 물어보세요. 그 위클리나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하다가 10번 잘하다가 한 방에 가신 분들 지금 최근에도 많거든요. 설 연휴 2주간 그 저희는 거의 멤버십은 거의 수익이 날 때 그때 뭐 5천, 7천 막 일주일도 안 돼 갖고 이렇게 다 날렸기 때문에 그 정도로 위험해요. 벌면 그렇게 벌죠. 한 번에도 벌죠. 가급적 위험한 거 하지 말라고 제가 권해 드리는 겁니다. 주식은 몇 종목만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이거는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닌데 나쁘진 않네요. LG 솔루션인데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단 바닥을 쌍바닥이면 더 좋았는데 쌍바닥을 이탈했다가 일단은 얼마 안 가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위로 올라와서 지금 41만 원인데 이런 건 조금 더 갈 수 있다. 한 뭐 43만 원, 45만 원 가는데 오히려 조금 더 눌리더라도 한 37만 원, 7천 원 정도가 지지가 됐다. 그러면 원래는 한 3만 8천 원대가 지지가 돼야 돼. 여기서 한 3만 원 정도, 2, 3만 원 밀려도 그냥 치고 나가면은 나쁘지 않다. 그다음에 지금 섹터별로 삼성전기는 지금 별로 안 좋아요. 여러 가지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에코프로는 이제 입지 살짝 한 번 해보고 이것도 별로 안 좋아요. 삼성중공업은 지금 바닥 다지고 있는 그런 단계예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요즘 상당히 지금 지난번에 요 두 라인이 항상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 갈 때 여기를 돌파해야지 크게 갈 수 있다라고 친 라인이에요. 이거는 그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게 있을 거예요. 그 뒤로 안 봤죠? 안 보고 그냥 계속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골고루 지금 이거저거 갖고 계신 분이 있는데 뭐 질문들을 안 하시니까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뭐 되게 상승 분위기는 아니다.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보면 일봉상 쌍바닥을 딱 만들고 지금 잘 가고 있어요. 잘 가고 있고 지금도 이 자리에서 아직도 여기서 공방 중인데 여기를 완전히 돌파해야지 그 다음에 39,000원, 41,000원까지도 갈 수가 있다. 오늘은 이렇게 골고루 하는 게 좋겠네요. 뭐 플랫폼 쪽은 뭐 그렇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플랫폼 쪽은 지금 여기서부터는 쫙 어쨌든 계속 상승 추세로 올라갔는데 여기서 완전히 깨지면서 이탈하면서
21만 이 자리, 지난번에 이 자리를 여기 빨리 돌파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나마 22만 5천 원, 그 다음에 뭐 한 23만 5천 원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별로 좋지가 않다. 큰 상승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도 요원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지금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그러니까 주가든 지수든 그래요.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하면 또 그만큼 올라가려는 또 성질이 있어요. 지금 이 장대 양봉은 좋아요. 여기가 돌파되고 전고점 그 13,500원 여기를 돌파해야지만 그 다음에 14,500원 정도,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는 흐름인데 지금 분위기는 괜찮다. 동국제강도 여기서부터 지지선 저항선 그린 건데 어쨌든 이 위에 놀고 있으니까 나쁘지 않다. CJ는 이거는 뭐 진짜 저점에서 아주 잘 잡았던, 여기만 돌파하면은 크게 갈 수 있다. 지금도 요즘도 이게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밀리는데, 이렇게 밀리는데도 이렇게 크게 안 밀리고 지금으로서는 13만 원 지지가 되면 또 한번 올라갈 수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건 안 볼 수 없는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이 우리나라 꼭 지수 못 올라가듯이 지금 지지부진하잖아요. 지금 다우지수나 뭐 S&P 맨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데 진짜 삼성전자가 그러려면 8만 원이 돌파가 돼야 되는데, 빠지려면 시원하게 빠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애매하죠. 그래서 일단 추세 무너졌고, 여기서는 딱 쌍바닥보다 한쪽 쳐든, 그리고 한 며칠 양봉 나오다가 또 되밀리고 있어요. 그리고 일단은 72,000원 지지가 돼야 되고, 72,000원까지 이게 무너지면 또 7만 500원 정도까지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72,000원은 72,000원은 지지가 돼야지. 그리고 74,000원짜리가 일단 돌파가 돼야 돼요. 여기가 돌파돼야 그 다음에 76,000원, 그 다음에 이걸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주식도 그렇게 좋은 것들이 몇 가지가 눈에 띄긴 하는데 아주 그렇게 매수를 권할 만한 거는 얼마 안 되죠. 아까 괜찮다는 거 그 정도. 일단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도 마찬가지고 다음 주까지 지나봐야 알아요. 그래갖고 한 4점대 후반만 빠져도 그래도 이제 그 다음부터는 200%에서 400% 정도, 그 다음에 중박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50% 많이 올라가요. 100%. 그리고 선물 지수가 이제 평리할 때는 2.5에서 한 3포인트 정도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한 40% 50% 정도 수익 나면 어쨌든 그거는 팔고 조심해야 돼요. 가급적인 2주 정도 여력 있으신 분은 선물만 하루에 한 두세 번 정도만 딱 해갖고 한 두 마디,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이 정도만 딱 매매하시는 게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스터디가 있어가지고 바쁘네요. 지금 휴일 편히 지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